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녹색 성장의 선도국. G20 서울 정상회의와 해관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세계 유일의 국가 대한민국.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갔던 이명박 정부의 5년. 그 역사의 가치를 새겨갈 영상실록의 문을 열어본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 선진 인류 국가를 향한 우리의 희망이, 세계 중심국으로서의 능동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다. 해방 직후 찾아온 분단의 고통, 그리고 전쟁의 비극을 겪으며 비참한 상흔을 얻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의 GDP는 70달러 정도. 대한민국은 불과 50여 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을 가진 선진국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눈부신 발전 이외에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또 다른 에너지는 바로 민주화였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유보하려는 권력의 강압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끊임없이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표출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시대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제기된 복합적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정부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었다. (21세기) 초 세계 정세는 냉전의 해체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던 헤게모니 질서가 이완되며 불안 요인들이 급증하게 된다. 더불어 중국의 국력이 급신장함에 따라 세계는 다극화 경향의 물결이 일었다. 또한 자유무역과 개방, 신기술 혁명의 흐름을 타고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세계 경제는 다양한 위기를 맞이한다. 경제의 불안정성과 부의 편중 현상의 심화, 성장 속도에 비해 더딘 일자리 증가 속도, 또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초래된 인간 생존 기반에 대한 경고, IT 혁명의 성과로 열린 급진화된 환경들이다. 세계 질서의 변화는
세계 체계 내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선진화 시대의 국가 경영,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요구다. 이러한 세계 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정부일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의 진전 단계를 선진화의 단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발전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 목표인 선진 인류 국가의 건설이다. 이 목표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구체화됐다. 첫째,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이다.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투자를 유도하고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시켜 이를 통한 경제 발전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경제 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따뜻한 사회다.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등을 통해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정상화, 평생 학습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였다. 세 번째는 강한 나라였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닌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외교와 글로벌 리더십을 거듭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은 창조적 실용주의로 규정된다.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기초로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하는 성과주의의 원칙과 당면한 문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는 현실 적합성의 원칙, 그리고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의 공개로 소통과 설득이 가능케 하는 비판의 개방성 원칙과 수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하는 유연성의 원칙,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해결책의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체적 문제 해결의 원칙까지 이명박 정부는 이 5가지 요소를 통해 창조적 실용주의 철학을 구현해 나간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인류 국가를 향한 신발전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5대 국정 지표를 설정한다. 섬기는 정부는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본의 철학을 표명하는 것이었다. 과도하게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국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행정을 완성한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 정책을 모색해 나가고자 했다. 활기찬 시장 경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경제 운용에 초점을 둔다.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시장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는 필요한 곳에 적합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영역이 경제에도 생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와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를 구별해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가 전 국민에게로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차등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인재 대국은 국가의 선진화가 국민 한 명 한 명의 능력과 자질, 경쟁력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자율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을 통해 교육 행정의 분권, 학교의 다양화, 대학의 특성화, 평생 학습 체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협력과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 국가를 5번째 국정지표로 설정하게 된다. 이는 더 넓은 시야, 보다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다. 녹색 성장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온 인류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녹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적극적 패러다임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도 녹색 성장의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 철학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서민들을 위해 국정의 우선순위를 친서민 정책에 두게 된다. 모든 정부 부처의 슬로건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로 잡고 서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활 공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다. 또한 통합과 공존, 협의와 조정을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조하는 중도 실용의 자세를 강조했다. 복지 예산을 해마다 늘려 역대 정부 중 최대의 복지 예산을 달성했다.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지속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의 철학은 2010년 공정사회, 2011년 공생발전의 비전으로 확장된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지역과 노사,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동반 성장 개념을 새로운 시장 규범으로 내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공생발전의 국정 철학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왔다. 정부든 기업이든 정당이든 국민이든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의 자유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책임도 함께 강조되는 사회. 기업은 탐욕 경영에서 윤리 경영으로,
부익부 빈익빈 경제에서 상생 번영의 경제로의 전환인 것이다. 취임식이 끝난 후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필두로 본격적인 4강 외교에 나섰다. 4강을 거점으로 외교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 외교는 이후 두 차례의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국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된다.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에 있어 주도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2008년 3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 상황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가 진행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석유 제품, 공공요금 등 물가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품목들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 개선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명박 정부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며 취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큰 시련을 맞는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고 검역 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권 초기에 일어난 촛불 시위는 2달 만에 수습된다. 그러나 큰일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그리고 메릴 린치 매각이 있었고 AIG 구제금융 신청이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쓰나미처럼 퍼져 전 세계를 덮쳐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도 경제위기가 닥친다. 코스피 지수는 폭락했고 원화 환율도 급등했다. 2008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32억 달러로 급감한다. 민간 소비 또한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실업률 또한 급증하며 경제 위기는 심화된다. 그 충격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시카고 그 옵션 거래소의 공포지수라고 하는 피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상 최초로 이제 80대까지 올라갔죠. 100이면 이제 공포가 극에 달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숫자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상태로 갔죠. 국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냉각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용이 냉각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거래, 교역하고 생산이 줄어드는 급격한 경제 위기,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충분하고 단호하게라는 3원칙하에 금융위기 극복에 총력을 펼친다. 한미 통화 스와프의 체결, 뒤이어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그리고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까지 이어가며 적극적인 외환 확보 정책을 펼쳐나간다. 정부의 효율적인 초기 대응은 외환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실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 정부 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걸맞는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개최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당시의 경제 위기를 전시에 상응하는 국면으로 판단,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였다. 2012년까지 총 145차례의 회의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경기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2009년 당시 정부는 금융경색 해소를 위해 금리 인하 및 유동성 투입 등 유동성 확대에 주력했다. 또한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 4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함과 동시에 2009년 상반기 예산 집행 규모도 167조 원으로 늘려 신속한 선제적 대응을 취했다.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세계 금융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했고 2009년 선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 속에서도 0.3%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출신의 젊고 진보적인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상은 2009년 한 해 동안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다졌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우리 정부 또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핵 위협은 결국 북한이 전 세계에서 더욱 고립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 그리고 연초에 발생한 사건 사고들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던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집권 2기의 국정 비전으로 친서민 중도 실용을 내놓는다. 상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복지는 촘촘하게 만들자는 것으로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당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 중이던 소액대출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햇살론, 세이망 홀씨 등의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2009년 9월부터 2011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43만 7천 호를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친서민 중도 실용의 행보를 통해 촛불 전국대 20% 초반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임기 초 수준인 50% 이상으로 회복된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수확한 이번 성과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한국형 원자로가 제2의 중동 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UAE 원전 건설 수주를 따낸다. 건설과 운영 등의 총 400억 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뤄낸 것이다. 또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됨으로써 선진 기술력 및 원전 사업 강국으로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된다.
UAE 원전 수출로 인해서 우리가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좋은 조건의 원전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로는 90% 이상을 이제 미국과 프랑스 등이 원전 건설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번 첫 원전 수출을 계기로 2030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5%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 3년차를 맞이한 2010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는 분위기 속에 정부는 선진 인류 국가를 향한 실질적 기초를 다지는 희망찬 출발을 시작한다. 2010년 1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한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은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 돼줄 이념적, 정책적 방안으로 탄생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려는 의지, 바로 녹색성장의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의지였다. (2010년 3월 2일에는) 전국 마이스터 고등학교 개교식이 열렸다. 사랑하는 신입생들, 앞으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연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여러분이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 독일을 능가하는 21세기 기술 강국 코리아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고의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첫 개교 이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기술 명장을 길러내는 취업 명품 학교로 자리 잡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자유령고와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은 교육의 긍정적 개혁으로 평가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이 폭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대응 기조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2010년 4월 14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A1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금융위기가 빠르게 극복된 것이 반영된 것. 이로써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하지만 2010년 4월 말 유럽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또다시 흔들어 놓는다. 이에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 채무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감으로써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나갔다.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으로 2010년 8월 15일 경축서를 통해 공정사회의 원칙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 이 원칙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정책 논의도 가속도가 붙는다. 9월 29일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 대책을 바탕으로 12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초대위원장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됐으며 민간의 주도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핵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내에 여러 계층에서 지금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그 소위 소득 격차라든지 양극화 문제 이와 같은 것을 이런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함으로써 이게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 상생하자라는 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라는 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접점을 모색해서 같이 잘 나가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계와 우리 위원회의 관계가 긴밀해졌고 또 뭐 좋아졌다.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울에서는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최상위 회의체로 부상한 G20 정상회의는 기존의 G8 참가국과 각 대륙의 신흥국, EU 의장국까지 포함한다. G20에서 결정되는 현안은 국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제1차 G20 정상회의부터 참여해온 대한민국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하면서 국제질서 개편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G20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게 됐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온 세계 경제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 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 개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환율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구축, 국제통화기금 IMF의 개혁, 개발 등 총 4가지의 주제를 제안한다.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서울 액션 플랜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는 국제 공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중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G20이 한국에서 그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G20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회원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G20에서 우리가 상당한 기여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IMF 쿼타 문제라든지 또는 금융 위기라든지 또는 뭐 개발 문제라든지 또 은행 규제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공통 규제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정해갖고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거니까 뭐 영어를 쓰면 룰 테이커에서 룰 메이커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크죠. 이후 11월 23일에 일어났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미디어 선진화를 향한 종편 사업자 선정까지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선진 인류 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갔다. 집권 4년차를 맞은 정부는 공생발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농협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과학벨트, 영남권 신공항,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해묵은 민감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갔다. (2011년 4월 14일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94권의 외교장각 도서가 프랑스로부터 반환됐다. 1866년 병인 양요 당시에 약탈당한 후 145년 만에 귀환이었다. 또한 12월 6일에는 일제강점기 때 약탈된 조선왕실 의궤 등 우리 도서 1200권이 반환됐다. 이는 2010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 결과였다. 이것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의 문화재를 다시 찾아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력 신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평창 (2011년 7월) 생산 유발 효과 65조 원, 국민 91%가 지지하던 국제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던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까지 4대 스포츠 축전을 모두 개최하는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본류 구간의 완공을 앞두고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본 공사가 착공된 이래 2년 12일 만에 맺은 결실이었다. 4대강 사업은 물 부족과 홍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하천을 건강한 문화생태 공간으로 다시 살리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주군 이포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제 대한민국의 4대강은 생태계를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 이로써 한국의 경제 영토는 세계 경제 규모에 대비해 57.3%로 확장되고 경제 영토 규모 세계 3위의 국가로 도약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실질 GDP가 5.66% 증가, 일자리는 35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한미 FTA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의 늪을 통과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성장률을 지금 기록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원 부국들과의 FTA는 지금 세계는 자원 전쟁 중인데 이런 자원 전쟁 가운데에서 자원 부국들과 FTA를 통해서 자원 확보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9년 11월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유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후 2011년 11월 29일에는 개발 원조 분야의 최고 국제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 160개국과 40여 개의 국제기구에서 3,000명이 참석, 최대 규모의 총회로 기록. 이 회의에서 한국은 개발을 통해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을 천명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88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올해가 가기 전에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는 연간 1조 달러를 달성한다. 우리에 앞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8개국뿐이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는 2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재정 위기 속에 허덕이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무역 8강의 자리에 안착한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주력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이명박 정부는 R&D 지원 확대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역 2조 달러 돌파를 향해 전진해 나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4주년을 맞아서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직접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하게 성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가 있는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했으며 다양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 이어갔다. 2012년 3월 26일 서울에서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렸다. 해관보 정상회의는 테러 집단으로부터 핵물질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두 번째 회의가 서울에서 치러진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53개국의 대표와 4개의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체적인 의지와 약속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자녀들과 미래 세대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행복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울 정상회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사를 통해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진일보한 실천적 공약과 합의를 촉구했다. 회의 결과 핵 테러 및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 커뮤니케가 채택됐다. What we did in Washington, what we're now doing in Korea, becomes part of a larger global architecture designed to reduce the dangers of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errorism, but also allows us then to more safely and effectively pursu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의 증대, 청년 실업 등과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이스터고를 통한 취업 선도 모델을 정착하고 전문계고 최저 개편을 추진하며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의 결과 2012년에는 대학 진학률은 낮아지고 고졸 취업률은 크게 늘어났다. 수치상으로도 지난 09년도 그 특성화고 학생들의 73% 이상이 진학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50%대로 떨어졌으며 아마 내년 이번에 졸업하는 3학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취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 진학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10일부터 석 달간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 여수엑스포가 펼쳐졌다. 행사 기간 동안 총 13,000여 회의 공연이 열렸다. 누적 관람객은 820만여 명에 이른다. 여수엑스포는 기후변화, 해양자원 개발, 해양 보전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국내외 관객들에게 쉽게 이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해양 리더십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2012년 8월) 또 하나의 희소식이 들린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 다음 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뒤이어 보수적인 S&P사에서도 등급을 올려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이에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또한 A레벨 국가 중 신용등급이 오른 국가도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3사가 공통적으로 밝힌 것은 일단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대외 부문의 안정성, 그리고 견조한 경제 성장 체질을 들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도 크게 많이 인정을 받아왔어요. 얼핏 보면 올해하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또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아직도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고 또 한 국가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일제히 그리고 3개사 모두 올렸다는 것은 큰 의미는 있겠습니다. From authoritarianism to a thriving democracy. From a country focused inward to a leader for security and prosperity not only in this region but also around the world. A truly global Korea. That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And you know that in our digital age we can connect and innovate across borders like never before. With your smartphones and Twitter and Me Today and Kakao Talk. It's no wonder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caught the Korean wave. Hallyu. 2012년 9월 27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한다. K-팝으로 점화된 한류 열풍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일본 동남아에서 미주, 유럽 등 신규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또한 K-팝 이외에 다른 장르까지 한류의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사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으며 국가 브랜드 상승 효과에까지 이르렀다.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2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개막됐다.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녹색기후기금 GCF 이사회에서 한국은 GCF 본부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GCF는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설립 합의가 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후변화 특화 국제기금이다.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운영할 예정으로 월드뱅크나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동급의 위상을 가진 GCF 본부 유치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또 한 번 확대됐다. 또한 10월 23일에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가 국제기구로 출범했다. GGGI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국제의제로 발돋움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구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센터와 네트워크를 설립한다는 송도 유치가 최종 인준될 예정입니다. GGGI의 국제기구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본부의 유치, 이후 녹색기술센터 GTC의 개소까지 이뤄내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식, 자금, 기술의 3박자를 갖춘 그린 트라이앵글을 완성하게 된다. 한국의 경제가 추격적으로 성장해오면서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대전환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고 녹색 ODA를 통해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의 개도국에 전파함으로써 그런 우리나라의 의지를 확인시켜줬거든요. 물론 GGI라는 그런 국제기구 하나, 그 다음에 송도의 유치가 확정된 GCF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다자 채널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개도국이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녹색 ODA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했던 대한민국은 2012년 6월 인구 5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소득과 인구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후진국이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국민소득과 인구수를 갖춘 강국으로 성장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 것이다. 그리고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이제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30일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게 된다. 온 국민이 함께한 숨막혔던 9분.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오늘 나로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각종 자료 분석 결과 나로호가 나로과학 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발사 성공 후 나로 위성과의 첫 교신 소식이 들려오면서 나로호는 발사부터 위성의 정상적인 운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리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우주클럽의 당당한 회원국이 됐다. 우주 선진국을 향해 달려온 꿈,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넘어 국민소득 2만 불, 5천만 인구 규모의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는 우리 민족의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인 코리아 루트를 북극에서까지 개척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와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북극권으로의 진출. 코리아 루트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녹색 성장의 주도국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새로운 북방 정책의 시작인 것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맞이했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 지난 시간들. 영상실록 2부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발전에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따라가고